대체 어떻게 해야 어린 시절 형성된 불안정 애착에서 벗어나서 안정 애착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 메타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셨다면 그 다음 스텝인 내적 변화를 경험할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내가 나를 더 마음에 들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돼야 돼요. 애착이 불안정할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갖는 대표적인 이제 사고방식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혹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나는 거다. 라는 이제 자기 비하적인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 깨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대리 애착 대상이 옆에서 계속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이야. 라고 거듭 말해주고 또 듣는 사람도 그걸 그냥 흘려듣거나 튕겨내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 존재 자체로 괜찮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해요. 이제 가식 같기도 하고 그치만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점차 나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가게 돼요. 그러면서 안정감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하면 6번째 요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피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여기 갇혀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거는 난 잘못한 게 없고 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고 난 너무 억울하고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왜냐? 너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부 상담에서도요. 이런 분들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다 배우자 탓이고 나는 변화할 게 하나도 없다. 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상담 한두 번 받고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다. 상담이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데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외부에 둔다는 거는 결국 내가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안정애착을 획득하신 분들도 원래는 이런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다 이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신디에서 웹툰 보고 영상 듣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 피해자 프레임에 빠져 있었네? 이러면 나만 손해네?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구나. 나라도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각성을 하면서 책임지는 태도로 바뀌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의식적인 노력들을 하다 보니 피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되게 한탄만 했는데 배우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사는 게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가면서 대인관계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안정애착을 획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원가족 작업이에요. 부모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자라면서 굉장히 다양한 부모를 보면서 자라지 않잖아요. 내가 보는 부모는 딱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부모가 세상의 전부고 세상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부모님이 갖고 있는 가치관,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내재화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없으면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걸 모르고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죠. 근데 이 모델링이 건강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 건강하지 않은 모델링인데 이걸 모르고 계속 산다. 그럼 당연히 아이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또 다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자란 걸 기준으로 두고 상대에게 기대하거나 강요하거나 혹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그게 내 인생에서 지금 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이 바로 원가족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족 작업을 하시다 보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힘들어요. 모르고 살았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가 날기 위해서는 알이 깨져야 되듯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런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정애착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족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파요. 화도 나고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쏟아내고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원가족을 바라보고 그걸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원가족 작업을 했다고 해서 뭐 부모와 당장 화해하고 용서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게 더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부모와 잘 지내고 있냐 아니냐 이건 아니고요. 내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를 할까를 스스로 선택해보는 경험을 하는 데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확장된 관계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 불안정 애착 유형인 사람들은요,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모임 갔다가 괜히 욕먹을까봐 걱정되고, 누구 믿었다가 뒤통수 맞을까 걱정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인싸가 되라, 인맥을 넓혀라, 이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신뢰를 쌓는 걸 하나씩 시도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잘 못 믿어서 내 감정을 잘 얘기하지 못했다면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털어놔 보는 거예요. 나 어제 좀 우울했다? 그랬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상대가 내 말에 진심으로 반응해주고 공감해주면 이 정도까지는 털어놔도 안전하구나. 이런 감각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확장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랑 있는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 안에 있어도 안전하구나. 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볼 점은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상호적인 영향은 당연히 주죠. 내적 변화가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외적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적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이 관계에서의 변화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 내적인 변화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획득형 안정애착이 되는 이 8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채워가도록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안정애착을 획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이 안정애착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제로 느껴봐야 그 패턴을 익히고 내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오셔서 부모한테 배우지 못했던 안정감을 우리 대리애착 대상이라는 또 다른 안정기지에서 배우신 다음에 점차 그것을 일상과 대인관계로 확장해 나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디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온라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디 앱에 오셔서 우리 같이 공부도 하고요. 대리애착 대상이 되어주실 안전한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과 이런 안전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안정애착을 획득해 보시기를 바랄게요.